부분에 아주 좋은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1번이 있었죠? 1번에 뭐죠? 아자부다이 힐즈 이현웅님을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노선형 사업체에서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원효로 3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원효로 3가 부분들이 블럭으로 저희가 통합을 이제 발표를 했죠. 통합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과연 통합이 될 거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형 상업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확장성 원효로 확장 도로에 대한 40m 확장성에 압박이 좀 있다. 그러면 이 정비창의 입구로서 원효로 상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블럭이 나눠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역세권 활성화의 띠가 있는 거죠. 띠가 의해서 이 부분은 노선형 상업으로 용적률이 높아지는 법이 이제 테두리가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여기는 정비창으로서 나오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요게 1구역, 여기가 2구역이었죠. 근데 지금은 4덩어리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과 1-2, 2-1과 2-2 이렇게 4개로 블럭이 나눠집니다. 어떻게 보면 역세권 활성화라는 이 대안이 나옴으로써 이 도로가 확장되는 거죠. 40m로 확장되는 이 부분에 발맞춰서 이 원효로 3가의 통합 개발이 그럼 무산이 된 거냐? 여기가 한 2만 평 됩니다. 무산이 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자체가 하나의 유기적인 미니 신도시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그 역 주변으로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미니 신도시, 미니 신도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유기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겠다. 그래서 뭐 여기는 업무지구야, 여기는 아파트지구야, 여기는 공원이야, 이런 게 아니라 멀티플렉스는 막 엉망진창이가 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녹지지역이야, 일반 주거야, 상업지역이야, 이게 아니라 컴팩트 작은 미니 도시처럼 수평으로 도시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수직 개발을 하는 거죠. 수직 개발을 하겠다는 게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에 아주 좋은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1번이 있었죠? 1번에 뭐죠? 아자부다이 힐즈 재개발입니다. 아자부다이 힐즈 재개발을 보시면 여기가 면적이 원효로 상가가 2만 평인데 이게 2만 평이 안 됩니다. 한 17,000평 정도 돼요. 17,000평 정도의 이런 마을이 있었죠.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미니 신도시로 본 겁니다. 멀티플렉스 그 개발을 하는 거죠. 미니시드, 컴팩트 시티. 보시면 도쿄 한복판에 10미니 시티인 거죠. 요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 미술관, 병원, 당연히 아파트도 있고 업무 시설도 있는 복합 개발을 한 겁니다. 복합 도시로 개발을 한 거죠. 그거를 우리는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원효로 상가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네 블럭이 아니라 하나의 컨셉으로 보자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40m 도로로 확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성심여고가 있습니다. 성심여고도 포함을 시켜서 하나의 컴팩트 도시. 성심여고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원입니다. 거기 문화재가 있죠. 공원이 있다. 성심여고. 그래서 문화시설이 있다고요. 공원, 학교, 갤러리가 묶는 이런 개발이 필요한 거죠. 요 개발 누가 했죠? 요 디자인은 토마스 헤드리. 요번에 노들섬 디자인 당선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하듯이 이런 컨셉이 문화시설, 하나의 공원. 성심여고도 나름대로는 오래된 학교입니다. 나름대로는 리모델링 겸 일부 신축이 필요합니다. 정비가 필요하죠. 거기에 맞게 하나의 블록으로 완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7층 저층형 테라스 아파트 지역으로 가고, 여기는 18층 재밌는 아파트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저층 상업지역, 판매시설, 호텔, 의료, 고급 주거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옛날부터 그린 거죠. 이게 하나의 공원을 보고, 공원 앞에 테라스형 아파트 단지, 고급 아파트 단지죠. 거기에 맞는 뒤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여기는 주상복합, 거의 50%는 용적률이 1000%가 넘어가니까 50%는 업무지구, 호텔, 업무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여기서 여기 전자상가가 있죠. 전자상가도 1000% 개발이 됩니다. 이 여기와 브릿지로 연결하죠. 브릿지로 연결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도시가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죠. 부분. 여기 전자상가죠. 전자상가가 브릿지로 연결이 돼서 하나의 같은 컨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거를 한 네 블록 각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블럭이 네 블럭으로 나눠져. 각자 개발, 나만 살면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의 이제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자 개발을 하지만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 필요하다. 요게. 그래서 하나의 컨셉, 성심여고까지 하나의 컨셉, 전체적인 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일본의 아자부다이 힐즈 개발입니다. 요 아자부다이 힐즈 개발에 대해서 제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거죠. 결국은 원효로의 운명은 어떻게 된가? 원효로의 상가의 운명은 어떻게 된가? 어떻게 보면 국제 업무지구에 맞는 그 느낌이었는 그 스타일이 여기도 똑같이 거울이죠. 거울. 도로라는 거는, 도로를 중심으로 도시는 자꾸 거울이 됩니다. 거기에 맞는 컨셉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아니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겠다, 나는 여기 모아타운 할게요, 이게 아니라고. 같은 컨셉이 된 거예요. 한강로도 마찬가지죠. 한강로 가보세요. 이거에 맞는 어느 정도 비슷한 건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거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강로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시면 원효로의 운명도 보인다는 겁니다.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인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만 보시고 여기 한강로만 보시는 거죠. 그 원효로는 똑같이 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제업무지구 입장에서는 한강로보다 원효대로가 더 중요하죠. 왜 그렇죠? 여의도와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의도, 그거에 맞게 원효의 상가의 운명은 뭐다? 아자부다이 힐즈의 운명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는 진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개발 방식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고 하나의 컨셉으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효로 상가 1구역, 2구역은 결국 어떻게 한다? 통합 개발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각자 올라갔지만 결국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비욘드 조닝이 가는 게 맞겠죠. 감사합니다.